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렛츠커리어 대표 멘토 주디입니다. 오늘 취준이키에서는 2025년 스타트업과 IT 기업의 합격 서류 트렌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마케팅, 세일즈, HR, 그리고 서비스 기획과 운영 직무까지 다양한 합격 서류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세션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 여러분들께서 2025년 합격 서류의 트렌드를 약 3가지 정도의 키워드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합격 이력서와 포트폴리오 예지들을 보여드리면서 이력서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1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합격 트렌드 중 가장 중요한 3가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채용 공고와의 핏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마스터 서류 하나로 돌려막기를 하는 것보다는 커스터마이징된 서류로 하루에 한두 개만 제출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즉, 같은 서류를 10군데 이상 지원하는 것보다 채용 공고에 맞추어서 하나하나 다듬은 후 하루에 한두 개 정도만 제출하는 것이 더 좋은 취업 전략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 뒤에서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는 명확한 역량 키워드를 전달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나열하는 것보다는 회사에게 내가 너랑 정말 잘 맞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명확한 역량 키워드를 바탕으로 전달해야 하며, 이를 전달할 수 있는 파트는 이력서에서도 포트폴리오에서도 요약 파트를 만들수록 유리합니다. 세 번째로는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첫째, 이력서는 절대 한 페이지일 필요 없고요. 포트폴리오도 프로젝트 하나를 꼭 한 페이지에 다 넣지 않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본인이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서 결과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이렇게 3가지 트렌드를 바탕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채용 공고와의 핏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주세요. 마스터 서류를 그대로 쭉 내면 될까요? 아니면 회사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봐 주시는데요. 네, 저는 이제는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사람이 유리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컨텐츠 마케팅 직무 인턴을 뽑는다고 해도 데이터 역량을 더 중요하게 채용 공고에 강조해 둔 곳도 있고, 컨텐츠 제작을 더 강조한 곳도 있고, 계정 관리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도 있습니다. 해당 채용 공고를 분석했을 때 내가 이 채용 공고에서는 무엇을 강조해야 할까, 어떤 경험을 제일 앞에서 강조하면서 역량 키워드를 보여주는 것이 좋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채용 공고 하나를 봤을 때 그냥 읽고 컨텐츠 마케팅 인턴이니까 내가 만들어놨던 컨텐츠 마케팅 마스터 서류를 제출하면 되겠다가 아니라 채용 공고를 밑줄 치면서 분석하여 여기서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역량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YDR3 컨텐츠 마케팅 인턴 채용 공고가 있습니다. 밑줄 치며 읽다 보면 중간에 보이시는 것과 같은 4가지 키워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SNS 컨텐츠 제작 역량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밖에도 설득과 협력, 그리고 미친 실행력, 빠른 실행력, 이라는 2가지 소프트 스킬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정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할 것은 이 4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내가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와서 이 4가지 키워드를 분석하고 뒷받침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용 공고를 읽은 후 그 채용 공고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키워드 2개에서 4개 정도를 뽑고 그 4가지 키워드를 바탕한 경험들을 매칭해본 후에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는 사람이 채용 공고와의 핏이 맞는 서류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앞에서처럼 이제 계획을 세우고 나면 지금과 같은 목차 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왼쪽에서 보이시는 것은 아까 우리가 함께 뽑았던 역량 키워드입니다. 컨텐츠 기획과 제작, 업로드로 비즈니스 성과를 만들어 본 사람을 가장 앞에 강조한 것을 볼 수 있고, 그 이후에 이해관계자와 팀원을 설득하고 협업한다, 미친 실행력으로 와우를 느끼게 한다, 그리고 SQL과 스프레드시트 정도를 다룰 수 있다 라는 식으로 본인이 또 꼽았던 나머지 중요한 3가지 역량 키워드들을 담아 나왔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 역량 키워드들을 내가 어떤 경험들로 뒷받침할 것인지를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파트는 뒤에서도 제가 강조드릴 요약 파트인데요. 포트폴리오에서 지금처럼 채용 공고를 분석하고 역량 키워드를 뽑아서 어떤 경험으로 뒷받침할지 계획을 세운 이후에 평가자에게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런 역량 키워드를 이런 경험을 가지고 보여줄게 라고 미리 표지판처럼 보여주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컨텐츠 마케팅 인턴이라고 해서 컨텐츠 기획, 제작했던 경험만 보여줄 필요가 전혀 없고 그것보다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훨씬 더 회사에서 요구하는 다른 소프트 스킬을 같이 보여주는 사람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채용 공고를 읽어보시면 설득과 협력, 실행력이라는 키워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키워드를 채용 공고를 작성하는 사람이 괜히 작성했을 리가 없습니다. 해당 회사에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 정말로 꼭 필요한 경험이다 보니 작성해둔 역량 키워드의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딱 마케팅 경험에서 온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설득과 협력들을 좀 해봤으며 실행력 있는 어떤 활동들을 해봤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더 유리합니다. 네, 이것은 마이리얼트리 콘텐츠 마케팅 인턴 합격 포트폴리오입니다. 앞에서 보이시는 것은 사실 마케팅 경험이 아닌 교육 기획 PM으로서 본인이 3주 만에 상품의 기획부터 출시까지 해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마케팅 인턴 포트폴리오에 이런 걸 왜 써?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에서 저희가 본 것처럼 미친 실행력, 빠른 실행력이라는 키워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PM에서 했던 경험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마찬가지로 본인이 총학생회를 했던 경험도 가지고 와서 작성하였습니다. 설득과 협력이라는 키워드가 채용 공고에서 강조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총학생회 일원으로서 오프라인 행사를 위해서 4개 단위 이해 관계자와 협업한 내용을 구조화해서 보여줌으로써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협력과 협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표입니다. 마찬가지로 컨텐츠 마케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는 않지만 본인이 교육 현황을 관리했던 데이터 관리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SQL, 스프레드시트, 그리고 리데시 같은 툴을 활용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다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을 또 해주셔야 될 점은 바로 지금 제가 강조드린 부분입니다. 채용 공고를 분석해서 해당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하드 스킬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프트 스킬 중에서 본인이 했던 경험들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실행력이라든지 문제 해결 역량이라든지 데이터 관리 역량이라든지 혹은 설득과 협업, 커뮤니케이션 등등의 소프트 스킬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학교에서 했던 활동, 대외 활동으로 했던 것들도 사소한 것 무시하지 않고 포트폴리오에서 보여줄 사람이 유리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채용 공고와의 핏을 강조드리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캐시워크의 그로스 마케팅 인턴 채용 공고입니다. 해당 채용 공고를 대충 읽는 것이 아니라 밑줄 치면서 한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가장 강조되고 있는 키워드는 주황색으로 처리되어 있는 데이터, SQL, 그리고 파이썬 같은 데이터 툴을 기반으로 지표를 해석해보고 일해봤다라는 경험을 어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초록색으로 정리해둔 것처럼 고객이나 사용자 같은 키워드가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고객 기반, 고객 여정, 그리고 고객 중심으로 이해하고 행동했던 경험들을 보여줘야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보라색으로 처리되어 있는 것처럼 시장 분석, 트렌드와 같이 결국은 마케팅 사이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퍼포먼스 마케팅과 SEO 최적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마케팅 경험이 있으면 넣으면 좋겠구나라는 정도의 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1, 2, 3이라는 공고 분석 의 결론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고요. 그럼 이걸 기반으로 우리는 또 마찬가지로 포트폴리오의 역량 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캐시워크 그로스 마케팅 합격한 서류 예시인데요. 포트폴리오에서 딱 이런 사람 찾고 계시죠? 라고 하면서 우리가 분석했던 1, 2, 3 키워드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목차처럼 내가 1번 역량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경험이 있고 2번 역량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키워드 경험들이 있고 3번 역량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경험이 있어 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순서대로 보여줄 것을 예고하고 있는 핵심 역량 요약 및 목차 페이지 두 쪽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채용 공고를 분석하셔서 그 채용 공고와의 핏이 맞는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사람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역량 키워드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역량 키워드는 어떻게 보여줘야 할까요? 바로 이력서에서는 요약 파트를 이용해서 보여주고 포트폴리오에서는 목차 역량 파트 그리고 각 프로젝트별 캐치프레이즈 즉 헤드카피 파트를 통해서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이력서에서는 바로 이런 파트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추진일키와 함께 배포한 자유형식 이력서
템플릿에 보시면 2025년에는 요약 파트를 추가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름과 연락처 밑에 바로 학력과 경력으로 이어지는 이력서가 더 많이 사용이 되었었는데요. 요즘은 이름과 연락처 아래에 학력이 시작되기 전 요약 파트를 추가하여 2줄에서 4줄 정도로 본인이 이 서류를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지 짚어주는 그러한 형태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요약 파트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채용 공고를 분석해서 본인이 이 채용 공고에 지원할 때 어필하고 싶은 역량 키워드를 잡고 해당 역량을 경험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시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QL을 통해 고객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여 크로스셀링 전환율을 13% 개선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마케팅 전략 기획부터 소재 제작, 업로드, 성과 트래킹, 인사이트 도출까지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마케터란 해당 기업의 고객으로 살아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객 중심 사고를 갖췄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세 줄을 통해서 이력서 내용들이 쭉 한 페이지, 2페이지 이어지지만 평가자가 어떤 지점에 강점을 두고 어떤 지점을 좀 집중해서 읽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본인의 역량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저희 자유형식 이력서 템플릿 활용하셔서 이 이름과 연락처 아래에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요약 파트를 작성하셔야 되고요. 이 요약 파트는 적어도 채용 공고를 기반으로 본인이 분석함으로써 강조하고 싶은 내용들을 기반으로 커스터마이징 된 채로 회사에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포트폴리오에서는 어떻게 역량 키워드를 보여줘야 할까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목차 페이지에서 역량 키워드와 경험을 보여주시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예시인데요.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가 어필하고 싶은 역량 키워드를 기반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3줄에서 4줄 정도로 보여주고 그것들을 어떤 경험으로 뒷받침할 것인지를 오른쪽에서 보여주는 목차 페이지 형태입니다. 이렇게 만드신 페이어 세일즈 매니저 합격 포트폴리오도 있습니다. 고객 발굴과 충성 고객의 전환을 책임지겠다라고 왼쪽에서 포부를 밝히고 오른쪽에서 본인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며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와서 보여줄 건지를 넣어둔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신 분도 있습니다. 한 페이지가 아니고 굉장히 여러 페이지를 할애해서 프로젝트 페이지가 나오기 전에 내가 역량 페이지를 좀 만들어서 회사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역량을 갖추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채용 공고를 분석해 봤더니 무언가 하드 스킬에 대한 내용보다는 문서화나 체계화 그리고 협업에 대해서 채용 공고에서 굉장히 강조되어 있음을 느끼신 거겠죠. 문서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과 체계화나 협업을 했던 다양한 경험들을 밑에서 쭉 뒷받침할 수 있는 경험들과 함께 보여준 이후에 그 다음에 본인의 프로젝트 페이지로 넘어갔던 포트폴리오의 역량 페이지 예시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포트폴리오는 목차가 아니고 각 프로젝트 목차 외에도 각 프로젝트 페이지에 있는 카피라이트, 즉 이 캐치프레이즈 파트를 통해서 본인의 역량 키워드를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뭐뭐 해본 경험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SQL을 통해 구매 데이터를 분석 후 크로스셀링을 유도하여 AOV 최대 20% 개선과 같이 캐치프레이즈, 눈에 띌 수 있는 형태로 이 헤드카피를 작성하셔야 하고요. 그 헤드카피에는 구매 데이터 분석 같은 본인이 이 페이지에서 강조하고 싶은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팅 후 이탈한 리드에 대해 추가 제안으로 구매 전환이라고 하면서 고객사 페인포인트 파악 후 맞춤형 솔루션을 제안했다라고 하면서 내가 얼마나 고객 관점에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파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포트폴리오 만드실 때 첫 번째로는 목차 페이지에서 역량 키워드를 짚어주셔야 하고 두 번째로는 이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이 헤드카피, 가장 큰 글씨로 써있는 부분에 본인이 전달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를 작성해 주시는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역량 키워드를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예시를 통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해당 부분은 최근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취준 Q&A 톡방에서 올라왔던 경험의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지금 어떤 직무를 희망하고 있고 어떤 경험들을 그동안 했는데
이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분이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마케팅을 희망하고 있으며 영어 교육 어플을 홍보하고 마케팅해본 경험이 있는데 브랜드 계정을 운영해봤고 그중에서도 트렌디한 밈을 활용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해봤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포트폴리오에 녹이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사실 역으로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은 사실 10가지도 넘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나의 경험이라고 해도 본인이 계정 운영 경험을 강조하고 싶다면 계정을 운영했던 사이클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여주면서 해당 내용을 이 헤드카피 부분에 써주셔야 합니다. 땡땡명의 팔로워의 땡땡 브랜드 계정을 운영했다. 그러니까 계정 운영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하는 거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자체가 그 계정을 운영했던 방법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만약 트렌드에 맞춰서 콘텐츠를 기획, 제작했던 경험을 강조하고 싶다면 트렌드를 어떻게 캐치하고 이걸 어떻게 콘텐츠에 녹이면서 기획했는지를 상세하게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당연히 또 헤드카피 또한 계정 운영이라고 작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최신 트렌드와 밈을 활용한 콘텐츠로 한 달간 팔로워가 얼마나 증가했다라고 작성을 해줌으로써 본인이 트렌드와 밈을 강조하고 싶다는 것을 헤드카피에서 보여주셔야 하고요. 내용 또한 트렌드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경험과 컨텐츠를 기획하고 컨텐츠를 제작 및 성과 분석했던 경험으로 구성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지표를 관리하고 트래킹한 경험을 바탕으로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조하고 싶다면 헤드카피를 데이터 분석으로 잡고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하나의 컨텐츠 시리즈물을 기획하고 제작해본 경험을 강조하고 싶다면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시리즈물을 기획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헤드카피에서 강조하셔야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팔로워와 무물이나 DM을 통해서 라포를 형성해서 임팩트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면 내가 몇 명의 팔로워와 얼마나 많은 무물과 DM을 했는지 같은 것을 헤드카피에서 살리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보다는 내가 그 경험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역량 키워드가 무엇인지 그 역량 키워드를 이력서의 요약 파트, 포트폴리오에서는 요약 파트와 헤드카피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염두에 두고 본인의 경험을 어떻게 살리는 것이 제일 좋을까에 대해서 꼭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바로 합격 이력서 do와 don't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 이력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구체성입니다, 여러분. 블랙 포인트로 짧게 작성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만 합니다. 어떻게, 왜, 그리고 무엇을이 명확하지 않은 이력서는 매력도가 매우 떨어집니다. 혹시 본인이 서포터즈 했던 경험을 왼쪽처럼 작성하고 계시다면 해당 내용을 통해 평가자가 여러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강점과 역량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서포터즈를 했구나 라는 그 경험 사실 정도를 캐치할 수 있는데요. 오른쪽처럼 본인이 서포터즈에서 어떤 카드뉴스를 몇 개 제작을 했는지 몇 곳과 제휴를 해서 그 결과가 어땠는지, 브랜드 뉴스레터는 몇 번이나 제안을 했고 본인이 어떻게 기획을 했으며 성과가 어땠는지 같은 것을 작성할수록 본인이 어떻게, 왜, 무엇을 보여주면서 강점을 어필하는 형태의 이력서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력서를 무조건 짧게 한 페이지로 작성해야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왼쪽처럼 작성하고 있다면 무조건 오른쪽에 있는 이력서의 형태로 구체화해서 이력서를 작성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구조화입니다. 길게 작성할수록 그냥 무조건 가독성이 떨어진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구조화를 잘 한다면 가독성이 떨어지지 않게 구체화해서 내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블랙 포인트를 나열하는 것보다는 앞에 개요, 기간, 업무, 성과와 같이 표지를 붙여줄수록 훨씬 더 잘 읽히는 이력서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조화라고 하는데요. 아래에서 보이시는 예시처럼 개요, 업무, 성과로 나눌 수도 있고 개요, 역할, 성과로 나눌 수도 있고 본인이 했던 내용에 맞춰서 이 표지는 어떻게 붙이냐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용이 길어질수록 내가 여기서 무엇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이것은 업무고 이것은 성과고 이것은 내 역할이고 이거는 개요고 혹은 이거는 문제고 이건 문제 해결 과정이고 이게 결과야라는 것을 각각 나누어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력서를 단순히 블랙 포인트로 나열하고 있었다면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좀 표지를 붙여서 구조화하는 이력서 형태로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젝트 경험을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와 문제를 해결했던 과정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할수록 좋습니다. 프로젝트는 웬만하면 개요, 문제, 그리고 해결 과정과 결과라는 구조화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해 주세요.
또한 이력서에는 1페이지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한 페이지로 작성해야 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이력서가 몇 페이지인 것과 무관하게 1페이지가 매력적이 않으면 다음 페이지를 넘겨볼 확률이 희박하다는 뜻입니다. 1페이지를 중요한 내용들만 담아서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 페이지, 1페이지에 본인이 어필해야 하는 경험과 역량을 모두 보여주세요. 불필요한 이미지나 본인의 어떤 사진들, 성격, TMI, MBTI 같은 것들을 넣느라고 1페이지의 지면이 차지되고 있다면 당연히 삭제해 주셔야 합니다. 무언가 불필요한 내용 때문에 본인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경력이나 프로젝트가 2페이지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면 꼭 수정해 주세요. 1페이지를 딱 봤을 때 본인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경험이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학력 또한 솔직히 본인이 생각했을 때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1페이지에 작성을 해주시고요. 타 경력이나 경험에 비해서 학력이 유리하지 않은 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뒤로 빼주셔도 괜찮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학력을 그냥 작성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고등학교 학력을 통해서 평가자가 여러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등학교 학력은 웬만하면 삭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즉 1페이지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강조할 수 있는 것들만 넣어주시고요. 즉 이력서 1페이지가 찌라시다. 나를 보여줄 수 있는 홍보물 한 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가장 어필하고 싶은 것들을 위주로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력서에 국비교육이나 교육 같은 거 들은 걸 작성해도 괜찮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것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두 파트에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교육 카테고리를 추가해서 작성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래에 보이시는 것처럼 Python and SQLD 데이터 국비 과정을 수료했다라고 작성을 하고 그 과정에서 배운 내용과 그 성과를 작성해 주시면서 본인이 배운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도 좋아요. 합격 이력서의 돈트 파트입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로는 노션에서 특히 엑스포트를 하는 경우에 상단에 불필요한 사진이나 그림이 있는 형식으로 이력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본인의 이력서가 혹시 앞에 이렇게 뭔가 하늘 사진 같은 것들이 그 본인의 첫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다면 이 부분 무조건 삭제해 주셔야 하고요. 두 번째로 표 형태로 작성하시는 분들 중에 양식이 있다 보니까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그대로 빈칸으로 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빈칸을 그대로 두는 것은 완성도 있는 문서를 완성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게 됩니다. 내용이 없는 표나 행 자체는 무조건 삭제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1페이지에 불필요한 내용, MBTI나 취미나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 같은 내용들을 적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정말 꼭 삭제해 주셔야 합니다. 1페이지는 본인의 찌라시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평가자가 보기에 가장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내용들만 1페이지에 선정해서 넣어주세요. 그러면 앞으로 3가지 정도의 합격 이력서 사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당근마켓의 리크루팅 인턴, HR 리크루팅 인턴 합격 이력서입니다. 세 줄 요약 파트 보시면 본인이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리크루팅 경험과 분기별 회고 워크숍을 진행한 경험을 어필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브랜딩 인턴을 하면서 신규 입사자 온보딩, 오프보딩 자료를 제작해봤던 경험을 작성하고 계시며 세 번째로는 HR을 해본 적은 없지만 마케팅이나 PM으로 근무하며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봤던 경험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밑에 주요 경력에 보시면 기획운영팀에서 굉장히 다양한 일을 했지만 그중에서도 리크루팅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브랜딩과 마케팅 인턴을 했지만 그중에서 본인이 팀 브랜딩과 상세 페이지 작성을 하면서도 신규 입사자의 온보딩 자료와 오프보딩 자료를 작성했던 내용을 가지고 와서 해당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보딩 자료를 그냥 만들었다 정도가 아니고 온보딩 자료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있으면 보실 수 있고요. 오프보딩 자료 또한 오프보딩 자료 제작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넷플릭스 퇴사 부검 메일에 착안하여 어떻게 이 오프보딩 자료를 만들었는지 보실 수 있어요. 또한 본인이 했던 창업 프로젝트에서도 다양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에서도 최대한 회사 내에서 분기별 전체 워크숍을 기획하고 진행했다 같은 내용들을 어필함으로써 리크루팅 인턴과 비슷한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고 단순히 블랙 포인트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기획운영팀으로 했던 내용과 마케팅팀으로 했던 내용을 구조화해서 작성하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토스페이먼츠의 세일즈 매니저 합격 예시입니다. 마찬가지로 세 줄 요약을 작성함으로써 본인이 세일즈 매니저로서 어떤 것들을 해봤는지를 작성하고 세 번째 줄에는 세일즈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 직무인지를 작성하시기도 했습니다.
학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비전공자에 속하는 분이시죠. 문예창작 전공이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본인이 세일즈를 그동안 해왔는지를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들을 기반으로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와 성과라는 두 가지 표지로 나누어서 업무, 즉 본인이 맡은 역할이 무엇이었으며 그 중에서 성과가 무엇이 있었는지를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형태로 이력서를 작성하신 예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캐시워크 그로스마케터 합격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세 줄 요약 파트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요약 파트와 같은 예시이고요. 경력과 경험 파트를 보시면 경력 파트는 다른 회사에서 퍼포먼스 마케터를 했던 부분이지만 그 퍼포먼스 마케터 중에서도 데이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 A/B 테스트 했던 내용들을 최대한 가지고 와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그로스 마케터를 하면서 어떻게 또 그 내용들을 진행하고 그 성과가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력서 예시 다 보여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합격 포트폴리오의 do와 don't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격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5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해당 내용을 정말 꼭 기억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포트폴리오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는 이력서와 똑같은 형태의 요약보다는 역량과 강점 위주의 요약을 작성해 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포트폴리오의 요약 파트를 작성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력서에 있는 내용처럼 본인의 학력이나 이력들을 쭉 나열하는 형태로 포트폴리오 2번째 페이지에 첨부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요약 파트는 그것이 아니고 평가자에게 어떤 내용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강조해주는 표지판과 같이 앞에서 보여드렸던 예시처럼 역량 키워드와 강점 위주로 본인의 경험을 요약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포트폴리오에 이미지를 첨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대표적인 포트폴리오 오해입니다. 텍스트를 통해 구체적으로 본인이 했던 내용과 사고 과정이 파악되도록 구조화해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본인이 했던 이미지들, 즉 컨텐츠를 캡처해서 넣는다거나 발표했던 PDF 같은 것들, 자료들을 첨부해서 그냥 캡처 화면을 첨부해서 넣는 형태는 최대한 지양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결과물 위주가 아닌 문제와 해결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문과 직무에서는 문과 직무만이 아닙니다. 모든 직무에서 문제 해결 역량이라는 키워드가 필수적으로 필요해졌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본인이 어떻게 사고를 거침으로써 어떤 과정을 통해 해결을 했고 그것의 결과가 어땠는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 문제와 결과물만 띡 보여주는 포트폴리오는 평가자에게 본인의 강점을 보여주기 좋지 않은 형태입니다. 네 번째로 프로젝트 페이지는 한 페이지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제가 봤을 때 너무 내용이 짧아서 왜 이렇게 작성하셨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프로젝트 하나에 대해서 무조건 한 페이지로 작성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2-3페이지 할애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필요한 만큼 할애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페이지 수는 15에서 20페이지 이내를 추천드립니다. 그 이상 길어져도 합격하는 포트폴리오들이 있긴 하지만 그 이상 길어지면 사실 평가자가 다 읽기에는 다소 많은 양입니다. 10페이지 정도만 작성을 해도 본인의 강점을 꾹꾹 눌러 담았다면 합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음을 제가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했고 내가 좀 넣어야 될 내용이 많다라고 했을 때에는 15에서 20페이지 이내에 작성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바로 예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역량 표지판, 역량과 강점을 보여주는 표지판 형태의 요약 파트는 지금과 같이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 또한 당근의 리크루팅 인턴에 합격한 포트폴리오인데요. 본인이 HR 담당자에 딱 맞는 이유를 왼쪽에서 보이시는 4가지 키워드로 어필하고 있어요. HR 업무를 해봤고 트렌드에 빠삭하며 꼼꼼한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고 논리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고 이 모든 툴을 사용해봤어요 라고 넣어두었습니다. 보시면 그 오른쪽에서 이 역량들을 어떻게 보여줄 건지 그 경험의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것들을 봤을 때 평가자는 뒤에 있는 경험들을 읽을 때 이 왼쪽에 있는 키워드들을 어필하기 위한 거구나 라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거죠. 이 파트를 보면 사실 평가자는 본인이 채용 공고에 써놨던 내용들과 겹치기 때문에 뒤에 정말 이 사람이 이런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에 이러한 본인의 역량 표지판 파트가 없었던 분께서는 꼭 한번 추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번개장터 프로덕트 매니저에 합격했던 포트폴리오 예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본인의 경험들 크게 세 가지로 묶어서 보여주면서 그 세 가지 경험들을 그냥 나열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세 가지 경험을 왜 보여주고 싶은지 한 줄로 요약해서 넣었고 또 그 요약줄 밑에 세 가지씩 키워드를 넣음으로써 이 경험에서 내가 어필하고 싶은 키워드가 무엇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형태의 요약 파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캐치테이블 마케팅 인턴에 합격한 예시 중에 하나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역량 표지판 중에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걸 가지고 와서 넣어주신 분이에요. 1번과 2번에서는 본인의 업무 하드스킬에 대해서 넣어주셨지만 세 번째 파트에서는 캐치테이블 채용 공고 우대 사항에 미식을 진짜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 이렇게 써있다 보니까 미식에 대한 관심이 진짜 있어요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본인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음식을 얼마나 좋아하고 맛집을 좋아하는지를 보여주는 파트를 추가하셨습니다. 채용 공고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드리고 있는 예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체성입니다. 이미지를 그냥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글보다 이미지가 많아도 죄송합니다. 이미지보다 글이 많아도 정말 괜찮습니다. 제가 그 예시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컬리 마케팅에 합격했던 예시입니다. 보시면 이미지는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냥 이 글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도로 작게 들어가 있고요. 결국은 글을 통해서 본인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정말로 글이 이미지보다 많아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는데 네, 괜찮습니다. 평가 작업 포트폴리오에서 보고 싶은 것은 이미지가 아니고 도식화되어 있고 시각화되어 있고 정리가 잘 되어 있고 구조화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 과정, 어떤 논리적 사고 흐름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떤 서비스에서 그로스 마케터를 했는데 이것은 누구를 타깃하는 서비스였으며 이 타깃 고객을 제대로 타깃하기 위해서 전략 1로는 무엇을 세웠고 전략 2로는 무엇을 세워서 그것의 결과가 어땠는지를 2페이지를 할애해서 보여주면서 이미지는 이 정도 첨부해 놓으신 예시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미지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결국 회사에서 딱 봤을 때 여기서 느껴지는 것은 이 사람은 고객 구매 여정을 파악하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했는지 그걸 어떻게 했지? 라는 것을 의문을 가지고 읽어보게 될 것이고요. 전략 1과 전략 2를 통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 와서도 고객 구매 여정을 파악해서 그 단계별로 전략을 세워서 타깃할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라는 인상을 주고 있을 겁니다. 이만큼이나 포트폴리오는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예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미지보다는 글이 훨씬 더 위주인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 B2B 대상으로 교육을 판매할 때 본인이 얼마나 또 미친 실행력을 가지고 보여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예시입니다. 상황과 목표를 보여줌으로써 본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그 문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회신율, 전환율, 기타라고 하면서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내기 위해서 리드를 확보하고 세일즈를 했던 과정을 1, 2, 3으로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미지들은 이 내용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것뿐이고 결국 이걸 딱 봤을 때 회사에서 느껴지는 것은 이 사람은 2달 만에 130건 정도의 콜드콜과 콜드메일을 할 수 있을 만큼 빠른 사람이며 리드를 확보하고 세일즈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 구분에 따라서 분류하고 리스팅하고 메일을 할 수 있는 1, 2, 3 프로세스를 나누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것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본인이 뭔가 이미지를 좀 더 훨씬 더 크게 해서 보여주고 그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쓰지 않는 형태로 포트폴리오를 쓰고 있었다면 이 부분은 무조건 수정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포트폴리오에 정말로 이미지보다 글이 많아도 되나요? 그런 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계실 수 있어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서포터즈 같은 거를 했던 경험인데요. 서포터즈 같은 경우에 정말 유난히 사진이나 뭔가 발표했던 자료 같은 것들을 위주로 이미지를 그냥 보여주시고 설명을 쓰지 않는 형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보이시는 분은 2페이지를 통해서 본인이 이 서포터즈 했던 경험들을 보여주시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상황, 목표 그리고 성과가 무엇이었는지를 간단하게 요약한 이후에 팀원 구성이 어떻게 됐는데 문제와 가설이 무엇이었고 그 문제와 가설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오프라인 행사에서 설문조사와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그 결과 기존 사업의 정책을 보완하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사고 흐름이 갔는지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오른쪽에서 그것의 결과물이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책 제안서만 캡쳐서 그냥 넣었다면 매력적이지 않은 포트폴리오가 됐을 겁니다. 평가자 입장에서는 그 정책 제안서를 어떻게 작성하게 되었는지, 그 정책 제안서를 만들기까지의 어떤 논리적인 사고 흐름과 문제 해결 과정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여드린 예시처럼 문제가 무엇이었고 본인이 어떻게 가설을 세웠고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으며 그 행동을 바탕으로 어떤 결과를 내려서 비교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어떠한 결과물을 보여줬는지까지를 보여주시면 이러한 경험은 굉장히 본인의 역량을 어필하기에 매우 좋은 경험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강조하지 않고 글로써 본인의 구체화된 경험과 역량을 보여주고 있었다면 굉장히 잘 쓴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계셨던 거고요. 이미지를 기반으로 구체성이 떨어지는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계셨다면 앞에서 보여드렸던 예시로 참고하셔서 꼭 한번 수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와 돈트 예시 두 쌍만 더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당근 리크루팅 인턴 합격 포트폴리오에 두와 그렇게 되지 않은 돈트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앞에서 보이시는 형태로 비슷하게 포트폴리오 만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미지를 막 겹쳐가지고 그냥 예쁘게 넣고 왼쪽에서 간단하게 설명들을 작성하면서 구체적으로 뭐 어떤 워크숍을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작성하기보다는 한 줄에서 두 줄 정도로 굉장히 간략하게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그냥 이미지 설명 없이 작성하시는 이런 형태의 작성을 하고 계셨다면 안 되는 포트폴리오 예시이고요. 또한 제가 강조드렸던 것처럼 헤드카피를 역량 키워드를 강조하지 않고 팀 워크숍 기획 및 진행 이런 식으로 경험을 그냥 요약해놓은 형태로 헤드카피를 작성하셨다면 이 부분도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수정해야 할까요? 헤드카피 먼저 보시면 단순히 팀 워크숍 기획 및 진행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적극적이고 활발한 조직 문화를 위해 분기별 워크숍을 진행해봤어 라고 하면서 구체성과 그 이유, 목적을 좀 더해서 헤드카피를 작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워크숍을 기획한 내용과 진행한 내용을 분리해서 작성하고 왜 기획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진행은 어떤 구성을 하게 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함으로써 본인의 워크숍을 기획하고 진행한 과정에서 논리적인 사고 흐름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이미지 또한 단순히 이미지를 덤프처럼 넣는 것이 아니고 그 각각의 장표가 어떤 것들을 좀 워크숍 자료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건지를 밑에 설명과 함께 써둠으로써 구체적이고 구조적으로 워크숍을 진행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기획하셨던 분들이 좀 꼭 보셨으면 좋겠는 예시인데요. 혹시 본인이 앞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은 형태로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고 계셨다면 이것도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서비스 기획이나 프로덕트 디자인 같은 것들을 했던 분들이 가지고 오시는 포트폴리오의 예시인데요. 포트폴리오는 본인이 무엇을 했는 거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지 서비스 소개를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서비스 소개덱처럼 비교 분석, 유저 페르소나 같은 것들을 쭉 나열하고 있다면 해당 포트폴리오를 통해 평가자가 알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처럼 내가 그 서비스의 경쟁사를 분석했어요 라는 것을 그 경쟁사 분석 결과만 보여주는 것보다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본인이 AI를 활용하여 개인 성향에 맞춤화된 발표 연습 서포트 툴이 필요함을 확인하기 위해서 경쟁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해서 아래와 같이 매트릭스를 그렸으며 또 경쟁사 분석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면서 포지셔닝 맵을 그렸는지를 보여주셔야 평가자는 앞에서 봤을 때는 본인이 왜 이렇게 매트릭스를 그렸고 포지셔닝 맵을 그렸는지 알 수 없지만 뒤에서 보이시는 형태처럼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시면 경쟁사 선정 기준, 분석 기준까지 보여줌으로써 본인이 어떻게 경쟁사를 분석하는 사람인지 논리적인 그 사고 흐름을 보여주는 형태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까지 참고하셔서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때 단순히 서비스 소개, 컨텐츠 소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함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의 전부인데요. 2025년 합격 트렌드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채용 공고와의 핏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스터 서류를 돌려막기를 하기보다는 채용 공고를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역량 키워드로 커스터마이즈된 서류들을 제출해주세요. 그래서 그 명확한 역량 키워드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가 두 번째인데요. 이력서에도 있는 요약 파트 이용해 주시고 포트폴리오에서도 핵심 역량과 경험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파트와 각 프로젝트 파트에서 헤드카피를 잘 활용해 주시면 본인의 역량 키워드를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이력서에서도 최대한 구체적으로 업무 내용들을 보여주셔야 되고요. 포트폴리오에서는 특히나 이미지만 첨부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그 문제가 무엇이었으며 문제를 어떻게 정의했고 어떤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결을 했으며
최종적으로 성과가 어땠는지 그 문제 정의와 문제 해결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일수록 유리합니다. 이렇게 3가지 내용 참고하셔서 합격하는 길로 가는 이력서와 포트폴리오 작성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